반갑습니다. 한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직업상담사 2차 실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차 실무 이제 직업상담학에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직업상담과 개념과 이해인데 이거는 이제 직업상담사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상담 개념에 대한 어떤 정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직업상담의 이해, 쌍가로 1번 직업상담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상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생애를 살아가면서 직업과 관련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 결정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담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써보면요. 처음에 이제 진로를 설정하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진로의 선택 시에, 그리고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직업을 이제 구하겠죠. 그래서 직업의 선택. 직업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직업 적응 활동이 일어날 텐데요. 직업을 선택과 또 여기 이제 취업이 연결되겠죠. 취업. 직업 적응,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 은퇴.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상에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직업상담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쌍가로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직업상담의 목적이 있는데 직업상담의 목적과 아울러서 일반적인 상담의 이제 목표라든지 직업상담의 목적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 그리고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목표하고 목적하고 막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이다.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구분하시면 본인만 피곤해지십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2차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는 개념이 없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그 필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골라낸 것, 네 가지 중에 다른 것들을 골라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는 개념, 그리고 좀 혼돈될 수 있는 개념들이 섞여 있지만 2차는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업을 듣다 보시면은 요걸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럼 일단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한다.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사 결정을 함양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상시키는 게 효율성, 개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뭐 향상이라고 해도 되고 효율성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변 문제는 정신, 의사, 효율성이 향상되네. 변비 문제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오히려 효율성이 향상되네. 자, 좀 우스개로 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 증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되고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문제 해결도 잘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효율성도 향상되겠죠. 자, 이렇게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실무에서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보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빈 백지에 이렇게 줄이 하나 거져 있습니다. 이 줄이 하나 거져 있는데 이 줄 안에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 다시요. 필기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요거고요. 2차 실무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담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요. 기분도 좋아지고 해결되고 정신건강 증진된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빈 공간에 쓰려고 그러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좀 요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면 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꺼내지 않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수업에서는. 자, 그럼 직업 상담의 목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직업 상담의 목적은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이 성장되었네.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그러니까 의대를 갔는데 잔명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목을 이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의사 직업이 성장하더라.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잠정적 진로를 확고하게 해준다. 자, 두 번째요, 명백한 직업 목표를 잡게 해준다. 목표. 그 다음에 이해예요. 무엇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해준다. 수립입니다. 수립. 보통 우리가 수립한다고 하면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죠. 직업계획을 수립하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이죠. 자, 이 의사 결정은 직업적 의사 결정을 하게 해준다. 합리적인. 자, 그 다음에 직업 의식을 확립하게 해준다. 어떤 직업 의식이요? 성숙한 직업 의식을 갖게 해준다. 자, 그런 성숙한 직업 의식,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직업 계획을 계획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목표를 잡고 진로를 나아가게 하는 것. 결국에 이건 뭐예요? 개인의 성장과 능력 향상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드 잡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적인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도 중요해요. 물론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해가 이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술하실 수 있도록 이해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 필기 문제로 나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필기 문제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직업의식에 대해 성숙한 직업의식을 갖는 건 불필요하다. 이건 틀린 답안이라고 틀린 답안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걸 안 보고 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화 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메커니즘을요. 자, 그러면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 좀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또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학자가 나온 경우에는 학자가 제시한 어떤 이론들은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학자들 기준으로 개념화시키거나 이것을 이제 출제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즈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는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 처결. 자, 직업상담의 목표를 잡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구를 했더니,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자, 예는요, 예언과 발달입니다. 예언과 발달. 자, 이 얘기는요, 개인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로상의 발전, 그 다음에 얼마만큼 향상될 건지 예언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부분은 보통 무엇을 들여봅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의 발달을 보고 그에 따른 예언을 한다. 자,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 볼게요. 처치와 자극입니다. 처치와 자극이에요. 자극. 자, 우리가 진로를 발달해 감에 있어서 항상 만나게 되는 것들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치해 줘야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처치했으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날까요? 그렇죠. 해당 분야의 직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하도록 자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처치, 기술의 자극이에요. 기술이나 기능의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함과 유능이 있습니다. 결함과 유능이 있어요. 자, 이 결함과 유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업생활상의 어떤 성공 가능성하고 직업 적응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유능한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사회형이에요. 사회형이어서 직업상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직업상담사를. 근데 사회형 기질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대인적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이건 유능이죠. 유능.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되려고 할 때 이것은 사회형 기질은 유능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엔지니어의 유능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의 유능함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능은 직업상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유능은 발달시켜주고, 그죠?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결함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결함 중에서 직업과 또는 직무와 관련돼서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 즉 상담사예요. 상담사인데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또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뭐 듣는 어떤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들은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 아까 엔지니어 얘기를 했는데 엔지니어 얘기를 하는데 뭐 꼼꼼함이 없어요. 나는 꼼꼼함이 없고 잘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자, 외판 사원입니다. 외판. 그러니까 마케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돌아다녀요. 근데 나는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난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는 계속 앉아서 뭔가 해야 되는 사무직이에요. 근데 난 30분만 앉아 있으면 좀이 쑤셔요. 이런 거 뭐예요? 결함이죠, 결함. 이런 것들은 직업 적응을 잘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함은 극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론들에 대한 개념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키워드를 좀 잡고 있는데, 요 키워드들을 좀 잘 잡고 계세요. 제가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근데 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걸 좀 이어가면, 자, 여러분들이 1차에서는요, 4가지 중에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물론 몰라서 못 푸는 건 있겠지만, 알아도 틀리는 경우가 뭐예요? 혼돈되는 개념이 있거나, 4개 중에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 어찌 됐던 간에 4개 중에 1, 2, 3, 4 중에 고를 수 있는 여러분한테 선택권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2차 실무는 그냥 백지란 말이에요. 백지. 백지이기 때문에 뭔가 단서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술할 수가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기술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개념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하시면 뭐예요? 이 개념을 기술하고 나서 이 개념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키워드를 잡아줘야지 이걸로 기술이 가능해요. 자, 이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말고요. 그냥 문장 그대로 막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사전을 달달달 외워도 다 읽으면 이게 씹어 먹었잖아요. 저는 이게 차가운 거는 씹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좀 만들었어요. 그걸 컨셉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개념들은 3줄이건 4줄이건 5줄이건 6줄이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하물며 책의 저자인 저도 쓸 수 있다? 내가 쓴 글을 똑같이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술을 하시길 때는 뭔가 재료거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들을 처음에 지금은 처음 강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계속 강의하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 상담 실무에 대한 접근 방법하고 강의하고 이제 버무려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참 잘 이해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크라이티스. 자, 크라이티스 크리츠라고도 나오고요. 일단은 동일 이름이에요. 동일 이름. 영어 같은 경우는 읽어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자, 요 직업 상담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이건 새로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직업 상담의 목적을 응용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냐면,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명백한 직업 목표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 성장과 능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딱 줄여서 하면 어떻게 돼요? 명의사로 성장했네. 명의사로 성장했네.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직업의 선택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 요 부분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 안 쓰셔도 돼요. 만약 기술하셔도 되면 뭐만 쓰시면 되면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준다. 목표를 잡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장시키다. 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성장시킨다. 자, 그래. 크라이티스가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고 제시한 것은 직업에 대한 목표를 잡게 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이면 명의사 성장입니다. 명의사 성장. 잔명이수하면 의사직업 성장하네. 크라이티스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크라이티스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요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쌍가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과정이 있는데요. 직업상담의 과정에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직업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이 있어요. 일반적인 자질하고 직업상담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 자, 직업상담사의 일반적 자질. 여기서 일반적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성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성적인 측면에 치중한 자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내 자객 도덕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객인데 도덕적이에요. 자객인데 다른 사람 안 때려요. 그죠?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즐겁게 여러분 공부하세요. 심각하게 뭐 어렵게 공부하고 막 깊이만 있게 파고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업상담사로 들어와서 현장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깊이 있게 가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일종의 이거는 자격이에요. 자격 과정이에요. 자격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 획득하는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요. 여러분이 직업 상담사가 되지 못한다면 깊이 있는 공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공부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잘못 어떤 좀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격을 취득해서 전문성을 좀 더 길러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자격이 취득이 안 되는데 전문성은 길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부탁드리는데 이거예요.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무 나가신 다음에 이제 땄으니까 나 그냥 지낼 거야 이렇게 나태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한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존경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통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내담자들을 볼 때 그 내담자의 어떤 그 구직자의 스펙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에 의해서 내담자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학력이, 저 사람은 신체적인 것이 이런 것들을 두고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자기부터 불가능을 가정하게 되면 당연히 내담자를 도와주기가 힘들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칫 동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가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적 자세를 견지해야겠죠. 상담은 항상 도덕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직업상담사로서 이제 뭐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추가한다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좀 답변 같은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들을 좀 과목을 잘 보시면 이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심리적 지식, 그러니까 심리학적 지식이죠. 정확히 심리학적 지식. 자, 그 다음에 이건 전문적인 이런 것들 제가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직업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제공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자, 이와 더불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돼요?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노동시장론 배우죠? 그죠?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사회 뭐 구직자 수가 더 많은지 구인자 수가 더 많은지 일자리에 비해서 구직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경우 지금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는 실업은 무슨 실업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사고력을 좀 확장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이 있는데요. 직업상담의 과정. 자, 직업상담의 과정 정리해 볼게요. 자, 직업상담의 과정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관진, 목, 개, 평. 자, 이렇게 5단계가 돼 있는데,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직업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근데 쓰시오로 나왔으니까 관진, 목, 개, 평 요것만 쓰면 돼요.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진단, 목표, 설정, 그다음에 개입, 평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쓰시오면 이렇게까지 쓰면 되는데 자, 요거를 설명하시오 나왔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하시오 됐을 때는 뭔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키워드 한번 좀 잡아볼게요. 핵심 개념 잡아보겠습니다. 관계 형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거죠. 자, 친근 간 신뢰감 또는 이거와 유사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시지 않으면 관계 형성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것들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을 좀 잡아봐야 돼요. 그다음에 진단은 무엇을 진단하나요? 그렇죠. 문제를 진단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뭐죠? 직업 목표겠죠. 직업 또는 진로 목표겠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자, 개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상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중재라든지 처치. 자, 그 다음 평가는요. 우리가 설정했던 어떤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문장화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고 제가 그걸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차근차근히 앞으로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직업상담 과정 5단계를 쓰시오. 이 핵심 개념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관계 형성 있죠? 상담 초기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감의 라포와 상호 존중적인 수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많이 나와 있지만 키워드는 신뢰감. 아셨죠? 이게 신뢰감이 있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들어가면 돼요. 상호 존중, 수용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들은 제가 강의해가면서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집중해서 해보세요. 자, 진단면 측정 볼게요.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한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며 자신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도 되고 또 진단은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특성의 파악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 목표 설정.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에 개입. 내담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상담자가 중재, 처치, 상담 등에 개입을 하게 된다. 그죠? 자, 평가. 상담자의 중재가 상담 초기 선정한 목표 수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됐나요? 자,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후에 무엇을 남겨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직업상담 실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개념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념화할 수 있으면 뭔가 백지에다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돼요? 써내려갈 반자동, 그러니까 자동적인 무엇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따른 뭐예요? 키워드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장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첫 시간이라 좀 낯설기도 하고 감이 아직까지는 안 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강의가 계속되시면서 여러분이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나타날 거예요. 자,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